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지은이 데일 카네기, 편역 이문필, 발행 베이직 북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책. 단순하고 명료하다.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직설적인 조언. 그럼에도 자기관리의 핵심 원리가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카네기의 저서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그가 남긴 말 한마디는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나 사업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일반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과 감동은 물론 통찰력까지 심어줍니다. 카네기의 따스한 지혜와 진지한 충고는 삶에 위안과 힘을 주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지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 중 단 한 권만 골라야 한다면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멀리 있는 희미한 형체를 쫓기보다 눈앞의 또렷한 현실을 직시하라.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1871년의 어느 봄날, 한 청년은 무척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몬트릴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은 어떻게 열지?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찼던 그는 마법과도 같은 한 글귀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존스 호킨스 의대를 건립했고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또한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귀를 수여받기도 했다. 사후에는 그의 삶을 기리는 1466페이지 분량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그리고 오슬러 경이 1871년 어느 봄날에 마주했던 그 구절, 그의 평생 근심을 덜어주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고 긴 삶의 여정에 기력을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자는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라. 엎질러진 우유. 앨런 손더스 씨는 위생학 교수 폴 브랜드와인 박사에게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전 10대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면 온갖 자책감에 휩싸였죠. 그리고 매번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멋지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폴 브랜드와인 선생님이 우유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유병이 대체 수업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하던 찰나 선생님께서 우유병을 개수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하셨죠. 선생님은 우리를 개수대 근처에 모이게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고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라. 우유는 이미 없어졌단다. 아무리 걱정하고 원망해도 쏟아진 우유는
되돌아올 수 없지.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유는 쏟아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라면 그냥 잊어버리렴. 그리고 그 다음 일에 집중해라. 이 수업은 제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의 우유를 쏟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왕에 쏟아진 것이라면 완전히 잊어야 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힘이 될 리도 없자는가.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 속에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라는 교훈도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럼 걱정할 게 없겠네요. 언젠가 에디 리켄베이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을 때 21일 동안 표류하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임지에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실렸다. 과달카날에서 중상을 당한 장교는 목에 파편 부상을 입고 7차례나 수혈을 받았다. 그는 의사에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쪽지를 보여주었고 의사는 네 라고 대답했다. 또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물론이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어 그가 쓴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그럼 걱정할 게 없겠네요. 인생사의 90%가 옳고 10%가 틀렸을 때 대개는 그 10%의 마음을 더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의 90%로 시선을 돌려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뻐드렁니의 행운. 한 기관차 차장의 딸은 다음과 같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불행히도 외모가 따라주지 않았다. 특히 삐죽 나온 큰 입에 노래할 때마다 벌어지는 뻐드렁니는 영 볼품 없었다. 그녀는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치아를 가리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날 클럽에서 노래를 듣던 한 신사가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챘다. 공연을 보니 당신이 뭘 감추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군요. 치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난처해하는 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치아가 못생긴 게 죄인가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입을 벌리고 열정을 다해 노래해야죠. 그러면 관객들도 치아 따위는 상관없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뻐드렁니가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관객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는 뻐드렁니를 숨기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관객들을 향해 큰 입을 벌린 채 온 힘을 다해 열창했고 결국 당대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다. 후일에 수많은 팬들이 닮고 싶어 했던 그녀는 바로 캐스 달리였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아껴라.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 약점을 감추려 굳이 애쓰지 마라. 타인의 눈에는 그것이 닮고 싶은 장점일 수도 있자는가. 좋은 습관을 들여라.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1. 현 업무와 상관없는 문서는 전부 치워라. 2. 업무의 경중 완급을 정확히 파악하라. 3. 과감히 결정하라. 4. 필요하다면 업무를 분담하라. 해도 끝나지 않는 업무.
유명한 정신의학자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했다. 시카고의 한 대기업 중역이었던 환자는 세들러 박사를 찾아왔을 때 무척 심각한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세들러 박사는 그의 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환자는 커다란 책상 3군데에 이리저리 미완의 업무를 늘어놓았다. 일은 해도 끝이 나질 않았다. 이에 세들러 박사는 책상 가득한 보고서와 오래된 문서를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항상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문구, 명함, 메모지 등은 정해진 곳에 두고 탁자 위엔 꽃도 한 송이 올려두세요. 비서가 보고를 올리면 그 즉시 처리하고 곧바로 서류를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창문을 열어 항상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서서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고 이와 더불어 업무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몸도 마음도 다시 건강해졌으면 물론이다. 엉망진창인 공간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선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진다. 쓸데없는 문서로 가득 찬 사무실에선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릴 수 있다.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한다면 일을 더 체계적으로 또 쉽게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이다. 삶 자체를 즐겨라. 종종 스스로를 일깨워라. 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피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도 있다. 설사 활력이 넘치지 않더라도 피로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남자. 다른 소년들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축구를 할 무렵 하를란 하워드는 학교 식당에서 접시를 닫고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하워드는 일이 싫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몇 주 후 우울함에 잠겨있던 그는 이 지겨운 일에서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이야말로 아이스크림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성분이 뭘까?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아이스크림은 유혹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하워드는 그날부터 아이스크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화학 선생님의 도움을 얻기도 했다. 점차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동안 혐오에 마지 않았던 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스크림의 화학 성분 연구로 교내 화학 과목 1인자로 우뚝 섰고 점차 식품화학 분야에도 관심을 쏟았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하워드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식품회사에서 주최한 코코아와 초콜릿에 관한 논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졸업 후 하워드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개인 실험실을 차려놓고 연구를 계속했다. 바로 매사추세츠주 엠허스트 노스플레전트 스트리트 750번가였다. 그가 갓 창업했을 무렵 정부에서는 우유에 함유된 박테리아 함유량을 엄격히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덕분에 하워드는 엠허스트에 있는 14개 우유 공장에서 박테리아 함유량을 측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여 직원을 2명이나 고용했다. 아마 하워드가 무척이나 운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일이 많아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간 아이스크림 연구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혹은 이미 그 일을 그만두었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관심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하워드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일에서 즐거움과 지식을 구했기에 이렇게 사업을 일궈낼 수 있었다. 25년 후쯤에는 그가 분명 식품화학 연구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가 되어 있으리라 감히 단언한다. 과거 그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친구들이 실업과 가난에 시달리며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말이다. 하지만 하워드 역시 그 권태로웠던 일을 흥미롭게 바꾸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지루한 일을 재미있게 바꾸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관심이란 일부 타고나기도 하지만 일부는 후천적으로 배양된다.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귀중한 능력이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 중 단 한 권만 골라야 한다면 이 책을 읽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직역하면 걱정을 멈추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목차를 살펴보면 1장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2장 근심을 없애는 습관, 3장 행복해지는 방법, 4장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5장 즐겁고 활력 넘치게 생활하는 법, 6장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모적인 걱정을 멈추고 삶에 더 집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쓰여 있는 책이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발행된 저서이기 때문에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제가 낭독해드린 베이직 북스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원서의 내용 중에서도 데일 카네기가 주제에 맞게 제시했던 스토리들을 발췌하여 편저자의 의견을 덧붙인 책입니다. 원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정말 좋지만 많은 양의 이론과 예시들을 담고 있기에 바로바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책은 본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예시들을 발췌해서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저되었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관리론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컨트롤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가기 위한 조언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마지막 파트인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을 카네기 특유의 방식으로 해주고 있어서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언은 배우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작권의 허용 범위상 많은 부분을 낭독해드리지 못했지만 성공을 위한 인생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조언들을 담고 있는 이 책, 읽어보지 못한 분이라면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멀리 있는 희미한 형체를 쫓기보다 눈앞의 또렷한 현실을 직시하라.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1871년의 어느 봄날, 한 청년은 무척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몬트릴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은 어떻게 열지?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찼던 그는 마법과도 같은 한 글귀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존스 호킨스 의대를 건립했고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또한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귀를 수여받기도 했다. 사후에는 그의 삶을 기리는 1466페이지 분량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그리고 오슬러 경이 1871년 어느 봄날에 마주했던 그 구절, 그의 평생 근심을 덜어주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고 긴 삶의 여정에 기력을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자는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라. 엎질러진 우유. 앨런 손더스 씨는 위생학 교수 폴 브랜드와인 박사에게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전 10대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면 온갖 자책감에 휩싸였죠. 그리고 매번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멋지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폴 브랜드와인 선생님이 우유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유병이 대체 수업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하던 찰나 선생님께서 우유병을 개수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하셨죠. 선생님은 우리를 개수대 근처에 모이게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고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라. 우유는 이미 없어졌단다. 아무리 걱정하고 원망해도 쏟아진 우유는 되돌아올 수 없지.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유는 쏟아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라면 그냥 잊어버리렴. 그리고 그 다음 일에 집중해라. 이 수업은 제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의 우유를 쏟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왕에 쏟아진 것이라면 완전히 잊어야 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힘이 될 리도 없자는가.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 속에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라는 교훈도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럼 걱정할 게 없겠네요. 언젠가 에디 리켄베이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을 때 21일 동안 표류하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임지에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실렸다. 과달카날에서 중상을 당한 장교는 목에 파편 부상을 입고 7차례나 수혈을 받았다. 그는 의사에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쪽지를 보여주었고 의사는 네 라고 대답했다. 또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물론이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어 그가 쓴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그럼 걱정할 게 없겠네요. 인생사의 90%가 옳고 10%가 틀렸을 때 대개는 그 10%의 마음을 더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의 90%로 시선을 돌려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뻐드렁니의 행운. 한 기관차 차장의 딸은 다음과 같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불행히도 외모가 따라주지 않았다. 특히 삐죽 나온 큰 입에 노래할 때마다 벌어지는 뻐드렁니는 영 볼품 없었다. 그녀는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치아를 가리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날 클럽에서 노래를 듣던 한 신사가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챘다. 공연을 보니 당신이 뭘 감추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군요. 치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난처해하는 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치아가 못생긴 게 죄인가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입을 벌리고 열정을 다해 노래해야죠. 그러면 관객들도 치아 따위는 상관없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뻐드렁니가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관객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는 뻐드렁니를 숨기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관객들을 향해 큰 입을 벌린 채 온 힘을 다해 열창했고 결국 당대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다. 후일에 수많은 팬들이 닮고 싶어 했던 그녀는 바로 캐스 달리였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아껴라.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 약점을 감추려 굳이 애쓰지 마라. 타인의 눈에는 그것이 닮고 싶은 장점일 수도 있자는가. 좋은 습관을 들여라.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1. 현 업무와 상관없는 문서는 전부 치워라. 2. 업무의 경중 완급을 정확히 파악하라. 3. 과감히 결정하라. 4. 필요하다면 업무를 분담하라. 해도 끝나지 않는 업무. 유명한 정신의학자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했다. 시카고의 한 대기업 중역이었던 환자는 세들러 박사를 찾아왔을 때 무척 심각한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세들러 박사는 그의 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환자는 커다란 책상 3군데에 이리저리 미완의 업무를 늘어놓았다. 일은 해도 끝이 나질 않았다. 이에 세들러 박사는 책상 가득한 보고서와 오래된 문서를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항상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문구, 명함, 메모지 등은 정해진 곳에 두고 탁자 위엔 꽃도 한 송이 올려두세요. 비서가 보고를 올리면 그 즉시 처리하고 곧바로 서류를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창문을 열어 항상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서서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고 이와 더불어 업무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몸도 마음도 다시 건강해졌으면 물론이다. 엉망진창인 공간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선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진다. 쓸데없는 문서로 가득 찬 사무실에선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릴 수 있다.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한다면 일을 더 체계적으로 또 쉽게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이다. 삶 자체를 즐겨라. 종종 스스로를 일깨워라. 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피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도 있다. 설사 활력이 넘치지 않더라도 피로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남자. 다른 소년들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축구를 할 무렵 하를란 하워드는 학교 식당에서 접시를 닫고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하워드는 일이 싫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몇 주 후 우울함에 잠겨있던 그는 이 지겨운 일에서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이야말로 아이스크림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성분이 뭘까?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아이스크림은 유혹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하워드는 그날부터 아이스크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화학 선생님의 도움을 얻기도 했다. 점차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동안 혐오에 마지 않았던 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스크림의 화학 성분 연구로 교내 화학 과목 1인자로 우뚝 섰고 점차 식품화학 분야에도 관심을 쏟았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하워드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식품회사에서 주최한 코코아와 초콜릿에 관한 논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졸업 후 하워드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개인 실험실을 차려놓고 연구를 계속했다. 바로 매사추세츠주 엠허스트 노스플레전트 스트리트 750번가였다. 그가 갓 창업했을 무렵 정부에서는 우유에 함유된 박테리아 함유량을 엄격히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덕분에 하워드는 엠허스트에 있는 14개 우유 공장에서 박테리아 함유량을 측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여 직원을 2명이나 고용했다. 아마 하워드가 무척이나 운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일이 많아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간 아이스크림 연구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혹은 이미 그 일을 그만두었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관심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하워드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일에서 즐거움과 지식을 구했기에 이렇게 사업을 일궈낼 수 있었다. 25년 후쯤에는 그가 분명 식품화학 연구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가 되어 있으리라 감히 단언한다. 과거 그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친구들이 실업과 가난에 시달리며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말이다. 하지만 하워드 역시 그 권태로웠던 일을 흥미롭게 바꾸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지루한 일을 재미있게 바꾸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관심이란 일부 타고나기도 하지만 일부는 후천적으로 배양된다.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귀중한 능력이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 중 단 한 권만 골라야 한다면 이 책을 읽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직역하면 걱정을 멈추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목차를 살펴보면 1장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2장 근심을 없애는 습관, 3장 행복해지는 방법, 4장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5장 즐겁고 활력 넘치게 생활하는 법, 6장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모적인 걱정을 멈추고
삶에 더 집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쓰여 있는 책이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발행된 저서이기 때문에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제가 낭독해드린 베이직 북스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원서의 내용 중에서도 데일 카네기가 주제에 맞게 제시했던 스토리들을 발췌하여 편저자의 의견을 덧붙인 책입니다. 원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정말 좋지만 많은 양의 이론과 예시들을 담고 있기에 바로바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책은 본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예시들을 발췌해서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저되었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관리론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컨트롤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가기 위한 조언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마지막 파트인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을 카네기 특유의 방식으로 해주고 있어서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언은 배우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작권의 허용 범위상 많은 부분을 낭독해 드리지 못했지만 성공을 위한 인생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조언들을 담고 있는 이 책, 읽어보지 못한 분이라면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